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망가다 녹음을 하고 있고요. 앞에 녹음을 약간 짧게 했는데 그래서 체력이 좀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자, 근데 저번에 방송 올라가는 것들 꾸준히 듣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 코너마다 다루기로 한 얘기가 있죠. 3월 1일에 올해 2024년 3월 1일에 이제 만화계 거대한 별이시죠.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께서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3월 8일에 저희한테 이제 부고 관련된 내용이 떴어요. 그래서 각 코너들마다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나 다비님은 앞에 네. 그 전병신 때 살짝 얘기를 해서 먼저 네. 전우님 얘기로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네네.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에 대한 생각, 단상 이런 것들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드래곤볼보다는 빨리 태어났거든요. 네. 드래곤볼이 올해 네. 딱 만 40회가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네, 저는 이제 83년생이라서 드래곤볼보다는 일찍 태어났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태어나서 철이 들 무렵에 이미 닥터 슬럼프나 드래곤볼은 이미 유명해져 있는 만화들이었고 그쵸.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제가 IQ 점프랑 이런 걸 알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디 그 어릴 때 다니던 학원이나 네. 이런 데 가보면은 항상 드래곤볼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면 있죠. 거기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마치 거기서 탄생한 것 같은 오래된 드래곤볼이 거기 네. 있지. 항상 있었어요. 누래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중간에 막 뜯어져 있고 표지 네. 뜯어져 있고 없어, 이러기도 없어. 하고 초사이언 변신하는데 다 없어. 어딘가에서는 그 서울에서 나온 그 드래곤볼이 아니라 드라곤의 비밀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해적판, 그런 게 있어요? 해적판 네. 쪽이 있어요. 네, 우리 있어요. 해적판 가지고 있어. 보여드릴게 나중에. 그런 추억의 또 해적판들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던 걸로 기억하고 그게 학교 앞에서는 500원짜리 진짜 작은 만화로 이렇게 또 팔기도 했었거든요. 그걸로 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모든 것들이 드래곤볼의 어떤 그 아이들의 영향력이 예, 아이들의 어떤 그 관심. 근데 실제로 뭐 학원에서든 미용실에서든 그냥 한 권 아무거나 이렇게 드래곤볼을 왜냐면 처음부터 있지 않으니까요. 네. 중간부터 항상 있고 중간에 있다가도 또 띄엄띄엄 있고 하니까 한 걸 딱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뭘 해야 되는 걸 못해요. 그치.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다 보게 되지. 피아노를 안 치게 되고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안 자르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 다음 건이 없어. 그럼 사서 봐야죠. 네. 그때는 이북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항상 겪었던 저는 중간부터 봐서 재밌는 만화 딱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가 드래곤볼이고 이 얘기 잘 하셔야 될 텐데. 한 가지 아니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 가지는 삼국지예요. 요코야마 미스테루 60권짜리 전략 삼국지. 아, 그 진짜 그 재밌어요. 2개는 저 어릴 때 진짜 그냥 중간에 애들이 항상 가지고 오거나 중간 거부터 그냥 싹 이렇게 어딘가에 항상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이런 만화가 유리가면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유리가면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요코하마 미스테리 삼국지 한번 할까? 망가. 저는 좋아요. 네? 저는 그러면은 창천왕국도 이야기할 수 있고 화복요원도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60권 다시 다 봐야 되는데요. 저는 가능해요. 아, 근데 그거 술술술 익혀요. 진짜로. 저도 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네네네. 어떻게 봐도 재밌고 네. 제가 그런 만화가 또 있냐. 재밌게 본 만화들 진짜 많거든요. 좋아하는 만화 많고 그치.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냥 중간에 하나 빼가지고 앞이 없이 뒤가 그냥 궁금해질 수 있는 만화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거의 독보적인 만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또 이제 연재를 하던 당시에 이게 네, 연재가 네. 끝나는 끝나는 것까지 제 학생 시절 겪었거든요. 아, 그 마지막 권이 42권. 예, 나올 때 아니 저는 그때는 이제 IQ 점프에서 연재불로 연재 되던 거를 보고 애들이 이제 드래곤볼 끝났다 막 이렇게 할 때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시절을 겪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때 엄청났어요. 진짜 드래곤볼이 끝났다라는 그 사실이 좀 믿기 힘든 정도. 네. 그걸 실시간으로 좀 겪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는 사실은 그때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나중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은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드래곤볼 그래 이제 좀 재미 없어졌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고 슬램덩크는 사실 그때 또 엄청나게 또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슬램덩크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도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생각하면 할수록 아 드래곤볼만큼 더 재밌는 만화가 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재밌는 만화는 사실은 나오기 힘든 것 같아요. 드래곤볼 이 드래곤볼의 아성을 이었던 뭐 원피스, 나루토, 헌터 또는 이제 그런 인기에 범접했던 막 이런 것들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드래곤볼보다 재밌는 그 소년 점프의 이런 만화는 여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근접한 거는 있어요. 근접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어떤 면에서 근접할 수 있는 거지. 드래곤볼만큼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뭐라고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어떤 이런 그거에 말이라도 한마디 이렇게 얹을 수 있는가. 얹을 수 있죠. 토리야마 아키라 같은 시대를 사신 거잖아. 애독자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봐주시는 독자 한 분 한 분이 있으니까 같이 소통하는 거니까 할 말을 할 수 있지.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드래곤볼을 좋아했나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저는 아이큐 점프보다 소년 챔프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보물섬보다 그 소년 중앙을 좋아했고 르네상스 파구나. 그래서 사실은 드래곤볼도 소년 챔프 파로서는 슬램덩크 파로서는 약간 라이벌 의식을 좀 갖거든요. 그치. 근데 슬램덩크 입장에서 넘어야 될 산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드래곤볼은 사실 나이 먹어서 사실 더 좋아하게 됐고 제가 그 이제 나이 먹어서 리드북스로 거의 책을 사서 보고 있는데 내가 진짜 성인이 돼서 돈을 버는 의미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던 게 드래곤볼 그 컬러판을 리드북스에서 사서 볼 때였어요. 아 내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서 내 맘대로 이거를 지를 수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 있는 삶이 보람차다. 아 그래 내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왜냐면 드래곤볼 컬러판이 그거 나올 때만 해도 사실 좀 비싼 편이었어요. 그죠? 네. 그 한 권당 막 7,000원씩 했나? 지금도 좀 비싸요. 네. 사실은 싼 만화책은 아니거든요. 전자책인데도. 네. 근데 컬러 그 퀄리티를 보면은 원래 흑백으로만 봤었잖아요. 저는 또 애니메이션은 사실 안 봤거든요. 드래곤볼 애니메이션도. 네. 그래서 컬러에 대한 감각이 없었는데 컬러를 보니까 이게 너무 이거 채색하는데 공도 많이 들어가고 컬러 자체의 어떤 색감이 딱 애니메이션의 색감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서 그래가지고 컬러판 보면서 돈 버는 보람을 느꼈던.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는 뭐냐? 사실 제가 이제 또 좋아하는 발로 글로 튄다고? 네. 드래곤볼 그 페미컴 게임 중에 드래곤볼 Z2라고 그 카드 배틀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카드도 있었어. 네, 카드 배틀 게임 있어요. 패밀리 컴퓨터로 나왔던. 아 그래요? 네. 이게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은 드래곤볼 게임 중에서 가장 명작으로 여기는 그 롤플레잉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메크성 가가지고 프리더랑 싸우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사이에 많은 드래곤볼 게임들 많이 해왔거든요. 초모투전이라든가 지금 그 드래곤볼 파이터즈라든가 또는 그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왔는데 그것만큼 재밌게 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 정말 이 드래곤볼 Z 시작해가지고 베지터 나오고 카카로트 베지터가 터트리고 도망가고 거기까지는 그래 또 이렇게 했구나 하는데 프리더 편으로 넘어가가지고 완전 우주적인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진짜로 볼 때마다 너무 재밌다고 느껴요. 프리더 편. 솔직히 프리더 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프리더 편은 제가 볼 때 조조 3부 거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웅장함. 그냥 무조건 프리더 편을 보면은 아 이거는 그 어떤 그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그냥 그 하나로 완결되면서 드래곤볼의 모든 설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완전 다 터트린 모든 가능성들이 완전 막 커진 심지어는 악의 어떤 크기 라이벌의 크기까지도 엄청 커진 사이즈가 커진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약간 동양권의 어떤 이런 무협 만화처럼 보였던 게 정말 슈퍼 히어로 우주 히어로가 되는 사이즈의 규모가 되는 그런 만화가 프리더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프리더 편이 마지막이었으면 또 좋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저 연재 이걸 볼 때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스토리상으로. 네. 그러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아닌데 그 스토리상으로는 우주 대악마 외계인인 거잖아. 그만하면 됐다.
그렇지. 그거보다 더 센 놈이 설마 나오겠어? 하면은 너무 지금 용어로 하면 뇌절인 거지.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데려올 사람 없으니까 이제 미래에서 셀 데리고 오고 막 그러는 거죠. 신 나와서 마인부 창조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 드래곤볼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봤어요. 내가 토리야마 아키라 작품을 언제 처음 만났나. 근데 처음 만난 거는 드래곤볼이 아니고 닥터 슬럼프드라고. 근데 그때 이제 드래곤볼 처음 만났을 때만큼 쿵쾅쿵쾅하진 않았지 솔직히. 근데 언제였냐면 저희 집이 누나가 둘 있고 이제 네. 5명이 같이 사는데 이제 부모님이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때는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네네. 보는 시대란 말이야. 근데 주말만 되면 비디오를 빌리러 가. 근데 이제 자기들 취향에 맞는 거면 이제 다 19금, 야에서 19금이 아니고 성인들을 위한 뭐 살인 나오고 막 사람 죽고 이런 거니까 그런 작품을 빌려오는데 이제 애가 셋이나 있는데 자기들 것만 빌려오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누나 셋 중에 한 명이 그날 따라가. 그날 따라가서 뭔가를 하나 빌려오는데 그날은 도무지 빌릴 게 없었는지 닥터 슬럼프라는 거를 빌려왔더라고. 요만한 애가 막 또 알아래. 똥 들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박사님 괴롭히고 막 그런데 그때가 처음 만났던 기억이었던 것 같고 그때도 꽤 재밌게 본 거는 같아요. 꽤 재밌게 보긴 했었고 저도 드래곤볼은 솔직히 제일 열심히 빠져서 본 거는 이제 저는 마인부 편부터인데 왜냐하면 저는 그 전까지는 그 드래곤볼이 재밌긴 했지만 챙겨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드래곤볼을 보면은 막 가슴 쿵쾅쿵쾅쿵쾅 하는데 역시 나는 오타쿠가 아닌지 그걸 팔로잉 하진 않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이제 딴 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는 마인부 편 때는 진짜 저는 연재라는 개념도 몰랐었기 때문에 단행본만 나오기를 막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고 최초로 샀던 만화책이 드래곤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지점에서 참 많은 저도 슬램덩크를 가장 먼저 샀었고 그 다음에 아기와나를 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래곤볼을 샀어요. 누나들이 막 슬램덩크 모을 때 내가 드래곤볼을 막 맞아. 모았는데 저도 그런 식이었어. 우리 집이 만화책을 못 보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셋 다 책상 밑에 비밀의 공간을 만들어서 못 보게 하니까 지금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억눌려서. 최재현 작가님도 이야기했었지만 못 보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제 생각엔 어머니가 알고 있었는데 그냥 놔둔 것 같아. 집에 집 청소를 하시니까 그때는 전업 주부시니까는 청소를 막 하는데 모르겠어? 자기 딸내이랑 아들 밑에 만화책 있는 거는 근데 아는데 그냥 두는 거지. 어쨌든 그러면서 몰래 봤던 그 기억도 참 재미있는 추억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다비님도 뭐 저번에 얘기 안 했던 것 중에 드래곤볼과 관련된 또 다른 추억 같은 거 있을까요? 없어서 그게 다거든요. 아니, 왜냐면 세대가 완전 다르긴 해요. 죽도록 그때 봤으니까 음. 딱히 없네요. 그런 건 딱히 없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좀 할 거냐면 네.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그 당시에 일본 시대 상황이 어땠고 어떤 만화를 원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얘기를 했어요. 아마 네. 방금 들으셨을 거예요. 네, 듣고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약탐구회가 4월에 녹음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그때는 이제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이제 드래곤볼과 닥터 슬럼프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네. 이제 연출적인 미학적인 뭐 다양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걸로도 아쉬워서 망가다 코너에서 그러면은 이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남긴 단편 만화들이 좀 있어요. 네. 국내 전발된 있죠. 게 네, 한 6개 정도 있더라고. 거의 다 많지 않아서 이거 말고 다 나와 있어요. 또 있을 텐데. 카츠라 아키라. 여기 그러니까 6개 이북으로 나와 있는 거 말고도 또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 기억에. 근데 어쨌든 이런 만화들이 있어서 우리 망가다에서 이번엔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의 단편 만화들 중에서 우리가 쭉 보고 괜찮았던 것들 나는 이게 재밌었다 라는 것들 얘기를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코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 좋은 작품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작품들은 이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다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먼저 해볼까요? 뭐. 저희 둘이 얘기를 좀 많이 했으니까 그래요? 다빈님이 먼저 할까요? 네네. 어떤 작품 좋으셨나요? 저는 일단 코아라는 아마 영어로 코아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리디에서는 한글로 코아하고 느낌표 하면은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작품은 초반에 이제 약간 코멘트 같은 게 적혀 있어요. 약간 그림책, 동화책풍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딱 펼쳐보면 그래서 되게 드래곤볼 같은 이제 소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아동풍의 그런 그림체고 이제 코아라는 만화의 줄거리는 요괴 마을? 괴물이라고 나오나요? 괴물이었던 것 같은데 괴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괴물들이 되게 무섭게 생긴 괴물이 아니라 되게 아기자기하게 생긴 귀여운 괴물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 괴물 초등학생들이 평화롭게 살다가 괴물들이 원래 사람에 비해 오래 살고 안 죽는데 그런 애들을 죽일 수 있는 괴물 감기. 약간 아까 얘기했던 아델라이트의 꽃에서처럼 전염병이 이제 창궐한 거죠. 근데 그 괴물 감기가 너무 귀엽다. 괴물 감기. 이제 어떤 약을 먹어야지 이게 낫는데 약을 이제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기에 안 걸린 애들이 가야 되는데 그 애들이 너무 작고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그 마을에 이제 괴물이 아닌 존재로 들어온 어떤 되게 덩치가 크고 괴물들에 비해서 좀 험상궂게 생긴 마루야마라는 인간이 살고 있는데 그 인간하고 이제 괴물 초등학생들 호세 로드리게스라는 유령하고 또 한쪽은 누구였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파이후라는 약간 세균맨의 비주얼을 좀 닮은 친구. 걔네 둘하고 약간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또 다른 친구하고 마루야마라는 인간이 같이 가서 그 괴물 감기를 낫게 할 수 있는 약을 찾으러 가는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일단 이 작품이 제일 좋았던 거는 다른 작품들은 사실은 뭐 샌드랜드나 다른 카지카 같은 거 보면은 그림이 되게 익숙한 우리가 잘 아는 토리야마 아키라의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 코아라는 단편에서는 일단 그림이 보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까 그 말 끊어서 주셨는데 그 전염병 감기 얘기 나올 때 평소 같으면 되게 진지한 전염병이면 큰일이잖아. 근데 이 그림체 놓고 보면 너무 귀여워져. 그리고 애들이 되게 다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작다 보니까 이제 괴물인데 전혀 위험이 안 느껴지고 귀여운 느낌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그리고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사고를 막 쳐요. 사고를 막 쳐서 이제 이 인간 어른인 마루야마 씨가 다 수습을 해주는 식으로 가는데 그런 귀여운 포인트들을 토리야마 아키라한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제가 느끼는 재미있는 지점이었고 그리고 제가 단편들을 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구조는 흡사한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착한 인간하고 인간들은 좀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되게 좋은 마음을 가진 인간 아닌 어떤 존재. 여기서는 뭐 괴물, 유령 이런 존재고 뭐 샌드랜드 같은 경우에는 악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얘네한테 미션이 주어지고 그 미션을 해결하면서 이제 끝나는 구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림체에서 차별점을 좀 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톤도 많이 썼어요. 다양한 톤을 썼어요. 스크린 톤. 그래서 단권인데 이 작품은 설정이 그래서 되게 아기자기하게 들어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인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네. 파이후가 코알라 혼혈 그런 느낌이라서 십자가를 보면은 약간 반괴 반코 이런 느낌으로 변신을 한단 말이에요. 이성을 잃고. 그래서 그런 설정을 맨 마지막에 가서 한 번씩 써먹고 해소하고 이런 것들이 단권이고 되게 귀여운 그림체지만 탄탄하게 짜여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빈님이랑 네. 정말 반대로 생각을 한 거가 야, 이 안에서도 갈리냐? 토리야마 아키라 안에서도 갈리죠. 네. 저는 코아가 사실 가장 좀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토리야마 아키라의 스토리나 어떤 그 주제가 사실 약간 소년에 딱 향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청소년도 아니고 소년. 근데 코아는 그거보다도 좀 더 저연령. 그죠. 유딩들 소년 챔프도 아니고 팡팡 느낌. 네. 그래서 팡팡 오랜만에 들어봐. 코아를 보고 재밌게 느끼려면은 사실 제가
정말 어릴 때여야지 좀 가능한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에나 이거 너무 좋고 재밌고 할만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나이대 아저씨가 코아를 보고 재미를 느끼기에는 조금 아쉽다. 거리가 근데 있다. 어쨌든 나쁜 작품은 아니고 저도 어쨌든 끝까지 보긴 했으니까. 근데 심지어는 어쨌든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다른 만화들 뭐 자코든 네코마인이든 샌드랜드든 비슷한 주제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비슷한 어떤 테마 플롯이. 그러니까 코아도 사실 막 새로운 만화는 아니다 보니까 이거 보면서는 이거 좀 이제 빨리 봐야지라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 좀 보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코아보다는 저는 좀 다른 거를 재밌게 본 편이었고 제가 저 재밌게 본 거 이야기할까요? 네네, 그러시죠. 일단 저는 순서를 나열을 했거든요. 네. 그 6권을. 오. 어떤 순서로 나열하셨어요? 재밌었던 거. 제가 재미있었던 순서로. 사실은 이제 저는 카츠라 아키라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서 카츠라 아키라는 마사카즈 카츠라가 그림은 그렸는데 원안이랑 콘티랑 이런 거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협업 작품인데 사실은 거의 토리야마 아키라의 어떤 그 테이스트가 녹여진 작품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 7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좀 더 드래곤볼 닥터 슬럼프보다는 드래곤볼을 좋아하는 편에 가깝다 보니까 드래곤볼과 연관성이 강할수록 좀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은하페트롤 자코, 두 번째는 네코마인, 세 번째가 샌드랜드, 네 번째가 그리고 이제 그 카츠라 아키라, 그 다음에 만한전석, 카지카, 코아 순이었어요. 코아 냉대 봤네. 그래서 약간 정말 반대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거고요. 뭐 약간 이제 정말 너무 끝이어서. 은하페트롤 자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그 카츠라 아키라랑 같이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실제 단행본으로. 네. 이게 나왔을 때 같이 샀었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면서 본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드래곤볼 끝난 이후에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가 계속 단편을 연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본인도 이제 너무 오랜 기간 연재해서 힘을 막 싣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편집부나 이런 데서도 이제 터치를 안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의 작품들이 드래곤볼 작가로서의 어떤 조미료가 좀 약하죠. 그 MSG의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을 많이 뺐죠. 네, 그냥 자기 사실은 편하게 그리고 하셨던 거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 처음에 그냥 나왔을 때는 항상 좀 실망에 가까웠는데 이번에도 그냥 그냥 그런 작품이었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은하페트롤 자코는 드래곤볼이랑 연관성이 사실 있다라는 거를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래 또 다시 드래곤볼과의 접점이 이렇게 딱 생기면서 드래곤볼에 대한 어떤 그 추억들 다시 한 번 더 떠오르면서 어쩔 수 없는 이 아저씨로서 어떤 의리로 인해 가지고 은하페트롤 자코를 조금 더 재밌게 보게 된 것 같고, 네코마인도 사실 그렇잖아요. 중간에 막 약간 이거는 드래곤볼 패러디에 가까운 만화인 것 같아요. 막 드래곤볼 그 코스튬 막 이렇게 하고 나오고 막 기술 같은 것도 드래곤볼 패러디 해가지고 나오고 그런 점들이 약간 드래곤볼을 패러디한 개그 만화에 가깝게 봐서 자기 개그하는 자기 패러디하는 그런 느낌으로 재밌게 봤고, 실제로 약간 독립적인 걸로 생각하면 샌드랜드가 그래도 제일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스토리나 플롯은 이것도 사실은 뭐 워낙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나 또는 이제 그 매드맥스라든가 이런 뭐 영화든 만화든 소설도 워낙 많잖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금 봤을 때 뭔가 오리지널리티가 막 크거나 뭔가 엄청 독창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드는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고요. 예전에 봤을 때는. 지금 또 보니까 그래도 드래곤볼을 빼고 생각을 했을 때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가 드래곤볼 작가지, 닥터 슬럼프 작가지 이걸 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 다음에 샌드랜드는 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일단 오리지널리티도 좀 있는 편이고 그 캐릭터도 되게 좋았어요. 캐릭터들의 어떤 조합이나 연출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다빈스. 저는 계속 다빈스로 이제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저는 샌드랜드 맨 처음에 봤을 때 생각을 이번에 봤을 때 생각을 한 게
나는 사막 배경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를 생각하고 야 듄을 보자고. 그니까요. 들어보세요. 예전에 미학탐구의 네. 녹음 제가 초반에 맨 처음에 네. 들어갔을 때 그게 아마 녹음에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작가님들이 물어보셨어요. 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막 물어봤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약간 정치 느낌이 많이 나는 거를 암투물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듄이 별로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막이 배경인 그것을 뭔가 안 좋아요? 취향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참. 이번에 보면서 약간 샌드랜드 재밌는데 왜 이렇게 페이지가 안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딴 거는 다 그냥 술술술 그래도 봤는데 샌드랜드가 유독 안 넘어가서 나는 사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샌드랜드가 제일 재밌어요. 이렇게 또 큰일이다. 가위바위보가 만들어지는. 샌드랜드에 대한 추억은 언제 있냐면 네. 한창 만화가 이제 페이지 만화가 문화생을 받을 때 네. 부산에 계시던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충호 쌤 제자였고 제자여서 부산에서 이제 만화를 막 만드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토리야마 아키라 그림풍을 많이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셨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저희 팟캐스트에도 한번 예전에 출연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샌드랜드 일러스트를 이제 모작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모작을 똑같이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지. 우와 이거 뭐예요? 그런데 그때 샌드랜드라고 하는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의 그냥 단편 만화인데 내가 너무 좋아서 모작을 했어.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표지에 그려져 있는 자동차 타고 가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는데 안 봤지. 뭐 보라고 하면 안 보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쭉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일이 있어서 드래곤볼을 막 파다가 단편들이랑 좀 색깔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듣고 봤는데 그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샌드랜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탄의 아들이자 악마의 왕자 벨제붑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 샌드랜드 말 그대로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귀해. 그래서 물을 인간들이랑 다 뒤섞여서 마물과 인간이 뒤섞여서 사는 세상인데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약탈하면서 살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 어느 날 어떤 마을 보안관이 나타나서 야 어디 물 존나 많대. 같이 가서 물 구해보자 해서 이제 떠나는 버디무비인데 내용은 그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이것도 드래곤볼과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발견 못하셨어요? 뭘요? 있었나? 이 얘가 사탄 아들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보안관이 딱 와가지고 초반에 아빠한테 물어보고 올게 하면서 아빠한테 가서 들어가는데 그 아빠 악마 있잖아 사탄. 걔 드래곤볼에 나오는 데브라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랬나? 38권부터 등장하는 이 친구가 초반에 나와요. 데브라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네. 되게 그러네. 얘는 되게 자연스럽게 데브라네. 거의 데브라네. 거야. 네. 데브라 아들이야 얘가. 맞네. 하여튼 그래서 이 장면을 요번에 발견했는데 보면서 야 이렇게 또 연결시키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컷이 굉장히 놀라운 컷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선이 악마의 얼굴에서부터 탁 대사가 너무 시선의 흐름이 잘 읽히면서 저 밑에 조그만하게 아들이 있는 건 나중에 읽히는 식으로 흐름을 되게 잘 만든 컷인데 어쨌든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는 매드맥스도 싫어하죠. 매드맥스 제가 좋아하는 줄거리이긴 한데 그런 줄거리인 것에 비해서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매드맥스도 최고잖아, 최고. 환장하거든요. 저 그거 보고 극장에서 혼자 일어나서 박수 쳤어요. 막 이상한 사람이라서. 주변에서 미쳤냐고. 근데 그때 진짜 이상한 기억이 내가 박수 쳤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이랑 얽히면 안 되니까. 아니야,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어. 그 매드맥스는 어쨌든 그런 거를 이런 작품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샌드랜드는 끝까지 좀 재밌었고 그리고 뭐 없잖아 그냥 계속 때려 부시고 이러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 지점에서 저는 이 샌드랜드를 제일 재밌게 봤다. 사실 전체적으로 막 스토리가 어떤 대단한 줄거리가 있거나 대단한 플롯이 있거나 어떤 반전이 있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없어. 모든 그 단편들을 만한전서까지 봐도
별로 그런 건 없는데 그냥 보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는 저는 항상 작화긴 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샌드랜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메카닉 작화가 많이 나와요. 그거 맞아. 샌드랜드의 가장 진짜 눈이 메카닉이 좋은 거는 작가가 아니야. 이거 그리려고 사실 샌드랜드를 구상했구나 싶은 정도. 저 근데 샌드랜드는 보면서 진짜 좀 감동한 장면이 있는데 네. 캡처를 했어요. 여기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거든요. 뭐야? 이건데 뭐냐면은 그냥 이 벨제붑네 일행이 사막에서 1박 하려고 이제 잘 준비하는 그건데 네. 여기서 왜 감동이었냐면 사막 묘사를 하는데 도마뱀이 나비를 잡아먹는 거를 엄청 자세하게 묘사한 거예요. 맞아.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그냥 안 그려도 되는데 이거를 그림으로써 저는 이 사막이라는 세계의 디테일이 확 올라간 느낌이 엄청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세팅한 이 세계에 대한 애정이 엄청 많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샌드랜드 보면서 여기는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샌드랜드 보면은 그 듄과 매드맥스에 대한 오마주가 될 만한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스킨헤드 친구들. 네. 어차피 뭐 북두의 권 오마주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두의 권 자체가 매드맥스 오마주니까. 네. 북두의 권 그게 다 매드맥스에서 따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오마주들을 품고 있는 거죠.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고 다른 거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2권짜리 제목이 뭐지? 코아? 두 권짜리 카지카? 뭐지? 두 권짜리가 만한전석. 만한전설은 전석은 조금 힘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빽빽해서 약간 빽빽한 느낌 있지 않아요? 맞아요. 만한전설. 그래서 이거는 보면서 조금 재밌겠는데 하고 이거 책으로 봤거든요. 언제 봤냐면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도 사이드비 사교 만화클럽처럼 네. 만화복이라고 하는 네.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그날 이제 하필이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토리야마 야키라 작가님 작품들이 많이 왔어 그날. 그래서 그날 나 거기 앉아서 이거를 보는데 좀 빡빡하더라고. 조금 힘들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트랭크스 주니어 같은 친구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을 것 같은데 좀 뭐랄까 눈에 잘 안 읽혔어요. 그래서 저는 시원시원한 샌드랜드가 안에서 그럼 다 못 보신 거예요? 보다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만한전석이 저도 약간 중간에 좀 띄엄띄엄 보긴 한 게 일단 이게 단편집인데 그 다른 것들은 그래도 이제 드래곤볼이나 닥터 슬럼프 다 성공한 이후에 힘 빼고 정말 자기 이제 만화 작가로서 사실은 이제 할 거 다 하고 힘 빼고 그린 작품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산하면서 그린 거지. 만한전석은 이제 그 전 거거든요. 만한전석에서 나오는 그 고고 아크맨 빼고는 다 그 전에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단편 끝날 때마다 에피소드 밑에 이게 언제 발표된 작품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드래곤볼 전이거나 닥터 슬럼프 전이거나 이래요. 그래서 몰랐어요. 만한전석 보고 있으면은 점점 닥터 슬럼프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점점 드래곤볼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냥 역사가 느껴져요. 이 작가분의. 그렇네. 네.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확 다르구나. 네. 이거를 그냥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걸어온 발자취로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그러면은 경건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좀 다르지. 완전 달라요. 태도가 다르지. 네. 그 발전상의 키워드를 맞춰서 네. 보면 특히 가장 만한전석에서 제가 좋았던 게 그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화가가 되었는가를 자기가 사건 만화처럼 이렇게 좀 그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게 그게 중간중간에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이 만화를 어떤 시점에서 그렸는가가 그 에피소드 그 단편이랑 연결돼 있어요. 내가 어떤 시점에서 이걸 그렸고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용도 좀 올드했구나. 네, 올드하고 사실은 이게 단편집 치고는 진짜 여러 가지 단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로 닥터 슬럼프 전까지도 사실 우리가 금방 데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치. 엄청나게 잔편들을 많이 했었고 네. 지금 보면은 재미없는 것들도 있어요. 있겠죠. 진짜로 재미없는 것들도 있고 작화는 어떻게 봐도 진짜 대단한데 아직 조금 뭔가 흥미거리는 조금 떨어지는구나. 또는 연출에서는 좀 약간 올드하구나. 그냥 그 시절의 만화들이랑 크게 차이는 없구나. 또는
저희가 이제 닥터 슬럼프도 좀 그렇지만 개그 만화를 많이 그리셨는데 네. 개그는 사실 시대가 좀 이렇게 흘러가고 하면은 낡아버리는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코미디나 개그 요소는 사실은 시대 보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지금 봐가지고 재미없는 개그들이 좀 그러니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누가 닥터 슬럼프 이 똥 들고 다니는 걸 보고 막 엄청 웃지 않잖아요. 네. 예전에는 근데 엄청 깔깔댔었던 네. 개그들인데 약간 그런 그 올드한이 이게 역사적인 어떤 화석 같은 느낌들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단편집인 것 같아요. 아, 오늘 방송 끝나고 이거는 그럼 다시 봐야겠다. 다시 이거 사실은 만한전석이 그 히스토리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를 다 담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토리야마 아키라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만화에 거의 뭐라고 해야 돼? 신은 어차피 따로 있으니까 만화에 뭐라고 해야 돼? 가시라고 해야 되나? 지존? 네. 만화 지존 좋다. 근데 이분이 만화 지존이 되기까지 그렇게 사실은 바로 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히스토리만 따졌을 때 뭐 금방 무슨 디자인 학원 때려치고 바로 작가 등단한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엄청 오랫동안 한 2년인가 걸렸더라고요. 그 사이에 근데 이 사람이 작품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단편집을. 단편을 진짜 많이 낸 거예요. 그게 이 만한전생이 그러면 약간 그 토리야마 아키라의 트레이닝 버전들이구나. 그렇게 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 볼만하지 또. 지금 보면은 어떤 작품들은 닥터 슬럼프의 정말 모티브에 가까워졌다라고 생각되는 작품도 있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드래곤볼의 모티브를 거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구나 싶은 게 있거든요. 그 뭐였지? 기룡소년이라는 드래곤보이라는 작품인데 그냥 초반 그 손오공 초반 그 이야기랑 거의 비슷해요. 브루마 만나는 그 맞아요.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그 이야기가 있고 또 그 뭐였더라? 걸 형사 토마토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림체도 그렇고 어떤 구도도 그렇고 막 캐릭터 이름도 그렇고 닥터 슬럼프 그 캐릭터들이랑 거의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는 이런 만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만화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닥터 슬럼프 드래곤볼로 그 가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사실 그때는 본인이 그런 만화를 그릴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만화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어떤 그거를 보고 있는 그 길을 보고 있는. 저는 이 만화를 제일 감명 깊게 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재미는 없었는데 감명은 제일 많이 받았다. 왜냐면 중간중간 나오는 그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 스스로의 그 사건 만화들이랑 이거 사실은 정말 그 역사적인 의미들 네. 이 작가의 어떤 성장이 그냥 다 담겨져 있는 의미들 그리고 이분이 진짜 그 증거구나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구나 이런 거 느낄 수 있어가지고 기룡소녀는 손오공 그러니까는 서유기? 네. 서유기 플러스 성룡이네 그냥. 네. 그 만화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본인이 계속 코멘트 하는 게 있거든요. 나 이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거의 못 봤거든. 초반에 몇 개만 보다. 그리고 내용도 그 개그 코드가 약간 요즘에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안 봤는데 이건 다시 봐야겠다. 고고 아크맨이 이제 아마 드래곤볼 연재 중에 그린 걸 거고 그게 그래서 스타일 자체는 그림 스타일 자체는 좀 드래곤볼 스타일이긴 한데 내용은 사실은 90년대 초반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튀어요. 지금 보기에는 좀 약간 올드해요. 보정이 필요하죠. 네, 보정이 좀 필요한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그린 페트롤 자코나 네코마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런 느낌 전혀 없거든요. 없어요. 네, 정말 이거는 언제 어디에 어느 시대에 봐도 괜찮다 싶은 정도거든요. 훌륭한 단편이죠. 어떤 문화권에서 봐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분은 사실은 저는 드래곤볼만 생각하면서 드래곤볼의 어떤 향기만 계속 찾으려고 했는데 네. 각각 그냥 그렇게 보면은 그 사이에도 사실은 이 작가분이 또 발전을 하셨고 또 새로운 것들을 사실은 좀 이렇게 시도를 하시고 계셨구나 라는 거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느꼈었어요. 이거는 다시 봐야겠다. 단편들 하길 잘했네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그 전에 사실 사놓고 다 봤던 것들인데 네. 안 본 것도 있긴 있었고 카지카랑 코아는 사실 안 봤던 거고 근데 코아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미워하지 않아. 아까 근데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실은 저도 제가 지금 이 나이 때에서 좋아하는 만화들은 스토리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시리어스하고
뭐 저는 그 사채권 우시지마 같은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사실은 좀 이런 이야기 자체가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그 소년 점프적인 네. 이야기가 이제는 사실 흥미가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떤 스토리 플러스로 본다면 소년 매거진의 이야기들이 그나마 관심이 가지 소년 점프 이야기들은 이제는 저 지금 사실은 팔로우 하고 있는 만화 진짜 체인소맨이랑 원포맨 말고는 거의 없어요. 다 지금 보다가 말았어요. 이제 흥미가 잘 안 가요. 소년 점프 만화들이. 근데 드래곤볼은 어쩔 수 없다. 지금 봐도 재밌다. 다시 봐도 그냥 드래곤볼도 그렇고 이 다른 단편집들도 다시 보니까 또 다시 발견되더라.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야기 안 한 게 있어요. 뭐요? 지금 두 분 다 카츠라 아키라를 안 봤죠? 저는 그냥 훑어만 봤어요. 저 구매 안 했어요. 네, 구매를 안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서. 저는 이것도 사실은 좀 이야기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마사카즈 카츠라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사실 그 작가도 제가 진짜 좋아해요. 네, 여러 번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 작가가 근데 사실은 주로 연애물을 그리거나 네. 뭐 이제 히어로물을 그리고 해가지고 아이즈 작가죠? 네. 그래서 이 작가도 소년점프 작가고 소년점프물에 어떻게 보면 영향이 되게 강하고 사실 소년점프에서 그 드래곤볼 이후에 나온 만화들은 전부 다 사실은 드래곤볼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만화의 어떤 계보에서 좀 약간 카츠라 마사카즈를 좀 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주로 연애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액션 만화보다는 그런 쪽이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이번에 그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마사카즈 카츠라 작가도 원피스 작가랑 같이 네네. 그 부고에 대한 어떤 이런 인터뷰 같은 것도 밝히고 했는데 사실은 그 토리야마 아키라랑 되게 친한 엄청 친하죠. 작가분으로 알고 그 영향을 서로 많이 주고받은 게 왜냐면은 어쨌든 동시에 연재하셨던 분이니까. 네. 같은 PD예요. 네. 그 헌터헌터나 뭐 나루토나 좀 후기 작가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사카즈 카츠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동시대적인 작가여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 카츠라 아키라는 이제 협업해서 나온 거기도 한데 DNA2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는 그 만화를 진짜 좋아하고 저 그거는 안 봤어요. 저는 그 만화가 마사카즈 카츠라의 강점이랑 마사카즈 카츠라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영향을 받아서 토리야마 아키라식으로 스토리를 또는 연출을 했을 때 어떤 게 나오나에 대한 결과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약을 되게 잘 파시네요. 네. 아니요. 저거는 그 카츠라 아키라. 카츠라 아키라의 그 이야기 단편선들이고요. 저 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카츠라 아키라는 어떤 작품이냐면은 그 마사카즈 카츠라가 작화를 하고 그러니까 캐릭터나 그 연출들은 마사카즈 카츠라 거예요. 근데 스토리랑 콘티, 플롯, 설정 같은 거는 이제 그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가 이제 많이 했고 같이 이제 막 상의하면서 했대요. 마지막에 대담에서 나오는데 막 서로 싸우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토리야마 아키라는 진지한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싫어하는. 그 사람은 약간 유흥, 가볍게, 개그, 똥. 무조건 그냥 똥 나오고 하는 게. 그래서 오히려 감동이나 진지하게 갈 만한 타이밍에서 일부러 힘을 빼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 마사카즈 카츠라 작가는 약간 유치하더라도 감동 코드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드라마 스타일의 작가거든요. 드라마를 꼭 이렇게 주는. 사실 그 드라마도 사실은 엄청 막 깊이 있는 드라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림으로 밀어붙이는 소년 만화니까. 근데 그래도 드라마를 좀 더 추구하는 작가인데 둘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맞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럴 수 있지. 네, 그 심지어는 서로 이제 막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우면서 하고 결국엔 토리야마 아키라가 포기해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근데 결과물이 그렇게 대단하냐? 좀 실망스럽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안 사길 잘한 것 같아. 왜냐면 각자의 개성이 좀 중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카츠라 아키라가 엄청 재밌는 만화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그래도 두 만화가가 결합된 거를 보고 싶어했던 독자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결과물인데 저는 실제로는 마사카즈 카츠라가 토리야마 아키라의 정신적인 영향을 받아서 나왔던 그 만화가 사실 조금 더 사람들이 더 많이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더 재미나게 봤으면 좋겠는데 서울문화사에서 예전에 출판을 한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전자책으로는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전자책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절판된 거예요? 절판됐고 저 옛날에 다 샀었고 근데 이번에 나올 수도 있어. 제발
한번 근데 마사카즈 카츠라가 이제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안 나오지 않을까? 아니 지금 드래곤볼이 네. 엄청 팔리고 있거든 다시. 네, 그래요. 맞아요. 사람들은 이제 DNA랑은 그게 연관되는 거 몰라. 그러니까 마사카즈 카츠라 작가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안 나온 건 없어요. 전자책으로도 다 나와 있고 심지어는 섀도우 레이드라고 단편까지 나와 있거든요. DNA만 안 나와 있어요 전자책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것도 기우제를 한번 기우제 내려보시는 지금 걸로. 이 기회에 또 한번 기우제 서울문화사는 다시 한번 마사카즈 카츠라의 DNA2를 내주십시오. 듣고 계시죠? 네. 이것도 한번. 드래곤볼의 재미가 마사카즈 카츠라의 네. 이런 강점과 함께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은 좀 뭐 약간 좀 마사카즈 카츠라가 약간 좀 그 캐릭터나 그림이나 이런 네. 것들이 90년대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한 작가긴 하다 보니까 지금 엄청 팬들이 많기는 어려운 작가긴 한데 네. 그래도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저는 진짜 재미있는 만화라고 생각하는 게 그 셀편의 이야기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타임머신 그리고 초사현 이게 이제 셀편에서 네. 드래곤볼의 어떤 주된 흥미거리였잖아요. 근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서 DNA에서 타임머신이랑 변신하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드래곤볼 팬들한테 같이 연재되니까 욕을 엄청 먹었대요. 너 왜 표절했냐. 근데 사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거죠. 그게 아니라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가 하라고. 너 이거 하라고. 너 이렇게 하면 재밌어질 거라고. 자기 거 떼다 줬구나. 그러니까 둘이 그 대담집에서 나오는데 맨날 통화를 했대요. 아, 그 정도로 친했나 보네. 네, 그 정도로 친했대요. 진짜 친했어요. 맨날 통화하는데 이제 새 작품 한다고 할 때 너 이런 아이디어 갖다 써봐. 라고 해서 자기들 갖다 쓴 건데 사람들은 욕해서? 그것도 모르고 왜 똑같이 변신하고 이거 초사연 따라한 거 아니냐 스토리 따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받아가지고 사실 이게 조기 연재된 거에 가깝거든요. 진짜 빨리 조기 끝났어요. 종영? 예. 왜냐면은 되게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끝나거든요. 저는 진짜 이게 길게 갈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그랬는데 스토리가 있었구나. 예, 이런 작품도 있다라는 거. 한번 드래곤볼의 영향력을 받은 작품들도 저희가 한번 다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 뭐 사실은 헌터헌터나 유유백서 다 영향 받았죠. 원피스도 영향 받았죠. 그 뒤에 나오는 소년 모험 성장 나루토 다 영향 받았죠. 그 중에 카츠라 마사카도 같이 껴서 좀 생각해주라.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은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의 단편과 함께 카츠라 마사카즈 단편 그 영향을 받은 토리야마 아키라의 영향을 받은 그 작품들도 있다고 이제 전우님께서 피를 토하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도 공식적으로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한테 이제 고맙다고 뭔가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이제 마지막이니까 전우님도 그래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겠죠. 드래곤볼 같은 이런 그림은 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평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시대를 같이 살면서 사랑의 한마디 한 시대를 같이 살면서 고마웠던 분이잖아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 단편집 만화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이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만화를 쭉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아까도 이제 사실은 좀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사실 또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결국에는 되게 악해 보이는 것도 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착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진짜 악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드래곤볼 포함해가지고 닥터 슬럼프,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의 모든 이야기들이 거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드래곤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집부에 익힘이 많이 들어가서 악의 존재들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나와야 되는 그런 싸움 배틀물이었으니까 좀 나오고 있는데 프리더가 진짜로 순수 악인가? 아니 전 직원한테 존댓말 쓰는 대표가 그러니까 어디 그러니까 그냥 연차 꼬박 우리가 사회에서 보잖아요. 그거보다 더 나쁜 CEO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상 제대로 해주고 다 해주는데 그거 손오공이랑 프리더를 비교하는 그거보다 것도 더 있어요.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라고 생각한다면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항상 존댓말 쓰고 셀도 셀 게임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공정한 룰로 이렇게 운영하고 마인부도 사실은 순수하거든요. 악이 아니라 순수 악이지. 악이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그게 되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그 전 단계인 거거든요. 그 악이 되기 전 단계요? 행동을 그냥 그냥 할 수 있을 뿐인 그 어떤 성악과 개념이 없을 뿐인. 뭐 그래서 저는 다른 남편들 보면서 느낀 게 더 그런 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토레마 아키라 선생은 진짜 선한 분이었겠구나. 진짜로 사람이 나쁘다라고 거의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이제 나쁜 사람들 나오고 그 나쁜 사람들 대부분은 오히려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까워요. 평범한데 힘도 막 크지 않은데 그냥 자기 막 욕심에 따른 오히려 외계인이나 이런 사람들 약간 좀 다른 종족들은 겉모습과는 달리 좀 착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이 사실 소년들에게 미친 영향들이 분명히 있었겠다. 제가 어릴 때 보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어쨌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이렇게 그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좀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뭐 이미 사실 전평지에서 제가 뭔가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은 다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근데 또 정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애석한 어떤 부분이 분명히 느껴지고 이 만화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게 사실은 어떤 유산 사실 인류의 유산으로 생각하면서 작품은 영원하니까 네, 좀 이렇게 계속 화자되었으면 좋겠다.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드래곤볼 슈퍼라든가 이런 게 그 명성을 뒤엎더라도 그 원작들이 가지는 이것만큼은 좀 계속 이렇게 보존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단편들도 드래곤볼이나 닥터 슬럼프 못지않게 재밌어요. 좀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계속 좀 많이 보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끝났는데 지금 초반부터 이때까지 머릿속으로 안 떠나는 말이 하나 있거든. 네. 뭐예요? 다빈님이 나한테 읽으라고 했던 그 50권짜리 만화가 뭐지? 지하야후르? 랑 요코하마 미스테리오 삼국지 60권 바꾸는 거 어때? 아니 딜하면 당연히 응. 제가 이득이죠. 내가 삼국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코하마 미스테루 만화가 전자책으로 안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저희끼리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 감사합니다.